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외모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만 해도 마름에서 보통의 체형이었었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프로그래밍만 하고 있으니까 절로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때는 살이 쉽게 불어나지 않았었는데 몇 년 동안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양에서 처음 만났었는데요. 1학년 때 연애를 시작해서 취업을 할 때까지 8년을 넘게 연애를 했었네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살이 10kg는 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이 찌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었는데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면서 풀에 죽어있는 저를 기운을 차리게 도와줬습니다. 거기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습관까지 생겨서 시험 기간이나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살이 엄청나게 불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찌고 다시 조금 뺐다가 취업하면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퇴근을 해야 저도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할 텐데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옷만 갈아입으면 다시 출근해야 할 시간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일한 덕분에 돈은 꽤 많이 버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살이 쪄서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입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살이 출렁거리는 웨딩드레스는 저도 입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프러포즈를 해왔지만요. 연애도 오래 했으니 결혼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막상 결혼식을 올리는 게 제일 겁이 났습니다. 이미 만난 지도 오래됐으니까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긴장한 이유는 어머님이 워낙에 외모에 관심이 많으셔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몸매도 가꾸시고 마사지도 받으시면서 굉장히 동안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리도 안 한 제가 표적이 되기 일쑤였어요. 우리 은지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제 관리해야지.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힘들어. 관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영 안 나네요. 관리는 원래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야. 정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먹는 거라도 조절을 해야지. 시댁을 갈 때면 어찌나 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지, 꼭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지, 저는 어떻게 식단을 해야 하는지, 제 몸무게는 얼마인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이라도 된 것처럼 제가 얼마나 가꾸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당하고 나서야 편하게 앉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이랑은 마음이 또 다르셨나 봐요. 지금까진 그래도 남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된다고 하니까 제 몸이 영 마음에 차지 않으셨는지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은지야, 너 대체 살은 언제 빼려고 그래? 이제 더 먹지 마. 더 먹으면 살쪄. 웨딩드레스는 안 입을 거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밥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지금까지는 내가 말로만 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너 그러다가 결혼식장에서 네 살에 파묻힌 웨딩드레스 입게 생겼어. 저도 제가 조금 통통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기겁하실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앉아서 일하다 보니 살이 조금 오른 건 맞았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의 못 먹고 일할 때도 많아서 살이 쏙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 모습을 봐도 어머님의 성에 차지 않았을 뿐이었죠.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제 자존감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나? 네가 보기에도 나 많이 보기 싫어? 무슨 소리야. 언제 봐도 예쁘니까 그런 생각하지도 마. 엄마가 그런데 예민하셔서 그런 거니까 너도 굳이 거기에 맞춰줄 필요 없어. 그래도 어머님 말씀도 맞지.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하는데 살이 이렇게 많이 찐 상태로 어떻게 입어.
남자친구는 끝까지 괜찮다면서 예쁘다고 말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식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필사적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2번 샐러드만 먹으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회사 근처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 와중에 일은 또 휘몰아쳐서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했죠. 사실 제가 살을 뺀 건지 힘들어서 살이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식까지 저는 총 15kg나 살을 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건강한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피부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평생 뾰루지 한번 나지 않던 피부가 뒤집어져 버려서 결혼식 직전까지 피부 관리숍을 다니면서 피부며 경락 마사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외모에 돈을 쏟아부으니 그나마 막 20살이 됐을 때 얼굴이랑 엇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살을 뺄 필요 없다고 하더니 제가 막상 살을 빼고 나니까 입이 귀에 걸려서 예쁘다는 말을 남발했습니다. 봐, 이렇게 빼려면 얼마든지 뺄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왜 그랬어? 이렇게 늘씬하니까 웨딩드레스도 얼마나 잘 어울리고 좋아? 그러게요. 진작에 뺄 거 그랬나 봐요. 앞으로도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겠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엄마는 결혼식 날까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되겠어? 내 신부야.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나마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이라도 살이 찐 것 같으면 바로 밥그릇을 뺏으셨지만요. 예, 잠깐만. 너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체중계 한번 올라가 봐. 네? 지금요? 살쪘으면 내가 샐러드 해줄게. 관리는 계속 해야지. 결국엔 시댁에 갈 때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 저는 몸무게를 검사받아야 했고 살이 조금이라도 찐 날에는 맛있는 고기 반찬을 두고 샐러드만 먹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며느리 체중 관리해 주는 건 나밖에 없을 거다. 고마워해. 저는 떨떠름했었지만 다들 웃어넘기는 분위기에 한마디도 못했었죠. 심지어는 저희 신혼집에 무작정 들어오셔서는 냉동식품이며 살찌는 음식들은 제가 없는 사이에 모조리 갖다 버리시곤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내가 방금 너희 집 냉장고를 봤는데 어머 세상에 넌 살림 안 하니? 무슨 냉동식품에 간편조리 음식을 쌓아놓고 살아? 제가 너무 바빠서요.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 회사 일만 해도 바빠서. 그래도 집안일을 신경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회사 관둬. 제가 먹는 건 그렇게 살찐다고 하시는 분이 저보다 살찐 아들이 못 먹는 건 마음에 들지 않으셨었나 봐요. 원래는 회사 일이 바쁘면 살이 쪘다고만 잔소리를 들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거기에다 남편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준다는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겹겹이 받으니 저도 모르게 또 폭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배달 음식을 2-3군데에서 한가득 시켜서 먹고 놔두면 어머님은 그 쓰레기를 발견하시고 또 이런 걸 먹었냐면서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너는 또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다닐 셈이야? 이런 것만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또 찌지. 먹었으면 운동이라도 하든가. 너 운동 안 하지? 어머님, 매일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먹는 거예요. 아무리 가끔씩이라도 넌 그냥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 찌지. 넌 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없니? 네 몸 보면은 나도 먹던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어머님은 갈수록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또다시 스트레스로 폭식을 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라고 여자친구를 집에 소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은 무슨 말을 들어? 집에 돼지 하나 있다고 말해주더니?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 네가 봐도 살이 너무 많이 찌지 않았니? 예비 동서는 누가 봐도 늘씬하고 마른 모델 체형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동서와 첫 만남부터 제 몸을 가지고 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쩜 이렇게 관리도 잘했니? 첫째랑은 완전히 딴판이네. 저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서요. 오히려 살 안 찌는 게 고민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동서랑 어머님은 제 몸을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첫 만남 자리니 일단은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동서와의 첫 만남 이후로 동서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형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빅사이즈 의류 사업도 시작하는데 한번 입어보실래요? 동서는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옷 가지고 제 심기를 자주 거슬리게 했습니다. 저는 끽해봐야 77 사이즈인데 빅사이즈 의류를 입어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저 기분 나빠라고 하는 말 아닌가요? 동서, 내가 빅사이즈까진 너무 클 것 같은데 나 77 사이즈라서 그건 줘도 못 입어. 77 사이즈나 빅사이즈나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너무 커서 형님이 입으셔도 맞을 줄 알았어요. 의류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77 사이즈랑 빅사이즈 구분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너무 뻔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백화점을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만 쏙 빼놓고 백화점을 가면서 꼭 약을 올리고 갔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백화점 안 가셔도 괜찮대요? 가봤자 뭐해. 뚱뚱해서 입을 옷이 없는데. 저기 너는 운동이나 할 겸 집 청소랑 빨래 싹 해놔. 그렇게라도 움직여서 살을 빼야지. 그러면 형님, 하시는 김에 제 코트도 세탁소에 맡겨주실래요? 아까 밥 먹다가 흘려서 여기 소스가 묻었거든요. 빨리 지우면 좋으니까요. 넌 그럼 코트도 안 입고 어떻게 나가게? 밖에 추워. 어차피 차 타고 다닐 건데요. 잠깐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옷을 제대로 챙겨 입어야지. 그럼 어머님 겉옷 좀 빌려주세요. 어머님 취향도 저랑 비슷하시고 체형도 비슷해서 어머님 옷 입어도 저랑 딱 맞을걸요? 두 사람은 어찌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 저만 골려 먹고서는 잘도 놀러 다니더라고요. 꼭 저를 시댁에 불러놓고 보란듯이 둘만 놀러 나가는 모습에 또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왕창 먹는 일이 자주 생기니 결혼 전보다도 살이 더 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세탁소에 가니까 저를 그 집 가정부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가정부로 일하는 거 안 힘들어요? 가정부요? 제가요? 그래요. 그쪽 아니면 누구한테 말을 해. 아까 사모님이 전화 왔었어요. 가정부가 코트 하나 들고 오는 거 미리 계산한다고 그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뚱뚱하면 그 집 며느리도 못 되는 건지 서러워서 그 이후로는 시댁 연락도 피하고 더는 시댁에서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폭식을 하는 일도 줄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적당히 먹는데도 속이 메스꺼리거나 헛구역질까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도 잘 안 되는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 번은 회사의 일이 너무 바빠서 3일째 퇴근을 못하고 있다가 과로로 회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소화를 잘 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신을 한 지 꽤 지났더라고요. 저는 신경 쓸 틈이 없다 보니 그런 쪽으로는 상상도 못했었고요. 과로로 쓰러진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임신 중독증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이 먹어서 살이 도로 엄청나게 찌다 보니 저도 아이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안정을 취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의기소침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가 달려와 한 번 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라고 했었지. 무식하게 먹기만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살이 쪘으면 그동안 임신한 것도 모르고 살아? 엄마!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못할 말 했니? 이거는 무작정 감싸주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폭식을 하고 살이 찐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모든 걸 제 탓만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살찐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님이 그동안 스트레스 주셔서 살찐 거예요. 어머님은 저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세요? 야,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말대꾸야? 내가 며느리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며느리지. 그럼 아니야?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저번에 저 세탁소에 가정부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뚱뚱하면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어디 가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기 부끄러웠다. 됐니? 게을러가지고 먹기만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그렇게 찌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래요. 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제가 살이 찐 게 잘못이네요. 엄마, 그만해! 이제 당신도 그만하고 아픈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이 떠미는 등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을 나몰라라 하시면서 제가 퇴원을 하니까 또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임신 중독증이면 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해야 돼. 이제 아이도 생각해야지. 너만 편하자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한테 안 좋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너를 위해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어머님은 걱정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제가 먹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감시를 했고 남편은 아이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 잠시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로 아이만 걱정이 되시는 건지 제가 어떻든 상관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우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너 얼른 와서 나 따라해. 운동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머님, 저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운동은 일찍 끝나는 날 할게요. 일찍 끝나는 날이 언제인 줄 알고? 얼른 하라니까. 네가 살찌는 건 게을러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놓고 왜 내 탓을 해? 그러시곤 운동 영상을 들어주시고 제가 따라하는 걸 보고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꿔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제가 운동할 때는 어찌나 꼼짝도 안 하고 저를 감시하고만 있으신지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죠. 그렇게 제가 운동을 모두 하는 걸 감시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제 옆에서 제가 뭘 먹는지 어떤지도 감시하셨죠. 차라리 저만 샐러드를 먹으면 또 몰라도 남편은 푸짐하게 불고기까지 해서 한 상 크게 차려주시고는 저는 간장 종지에 현미밥 조금에다 샐러드 조금이 다였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애도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가 뚱뚱하면 얼마나 안 좋겠니? 엄마만 부모인가요? 어머님 아들도 요즘 살 많이 쪘어요. 얘는 남자잖아. 원래 남자는 살집도 좀 있고 푸근한 맛이 있어야지. 너는 애 낳고 나면 도로 살이 빠질 것 같지? 넌 빠져도 비만이야.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먹어.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왜 여자만 살을 빼고 몸매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남자가 도망가. 내가 왜 지금까지 너희 시아버지랑 아직까지 사이가 좋겠어? 다 여자 하기 나름인 거야. 더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말들만 하시는 건지. 제가 말해봤자 어차피 본인 말만 맞는다고 우기실 게 뻔하니 그냥 대충 먹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매번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살면서도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으니 죽을 맛이었어요. 배가 고픈 것도 고픈 거였지만 쉴 새 없이 움직여라, 운동해라, 살을 빼라고 하시니 다이어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덕분에 저는 회사를 일찍 마치고도 혼자 시내를 구경하거나 카페에 있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팀원들이 얼른 들어가서 쉬라면서 저를 배려해준 덕에 갈수록 일찍 퇴근하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일찍 퇴근하라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였었는데 마침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쪽에서 남편이 나오면 깜짝 놀래켜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근이라고 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10시는 넘어서 퇴근할 것 같다던 남편은 7시도 되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옆에는 어린 여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서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확인해 보았지만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급하게 저도 카페를 나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가게 안을 보니 영락없는 연인이더라고요. 서로 먹여주고 얼굴에 묻은 것도 닦아주면서 깨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어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뒷골이 당겨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차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건지 서러웠죠. 그리고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배가 아파왔어요. 처음 느껴보는 진통에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있다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시어머니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몸 관리를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애도 못 버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는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당신이 엄마 말만 제대로 들었어도 이럴 일은 없었어.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눈을 뜨니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탓부터 하시더라고요. 보다 못한 의사가 식구들은 모두 나가라고 하고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신 중독증 때문에 먹는 것도 줄이시고 운동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어느 정도는 드셔야지 아이가 버티는데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으셔서 유산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도 꾹꾹 참아내면서 그래도 아이를 위한 길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엔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거였습니다. 다 제가 바보 같았던 탓이었겠죠. 그 이후로 퇴원을 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식을 알고 한동안은 쉬다 오라면서 휴가를 주더라고요. 회사 동료들마저도 저를 이해해 주는데 정작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거야? 결국엔 당신이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남편의 말에 바람 피우는 것을 다 봤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명할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는지 지방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어? 엄마의 품에 안겨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참아온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다 나 때문이래.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못 버틴 거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해. 내가 엄마 자격이 없었나 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딸이 자격이 왜 없어? 한동안 참아온 서러움을 부모님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자식 잃은 어미한테 짐승도 그런 소리는 안 하겠다. 어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입을 함부로 나불거려! 그래, 나도 몰랐으면 몰랐지. 이미 다 알았는데 너 혼자 여기 못 둔다. 같이 내려가자. 회사는 휴직계를 내든 하고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인연 끊어. 부모님의 말에 저도 순간 다 포기하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갈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하기만 하다가 끝낼 순 없었죠. 그날 저는 짐을 싸들고 한동안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왔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니 얼른 기회다 싶었는지 얼른 가보라면서 편하게 쉬다가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에 있는 동안 이를 악물고 살을 뺐습니다. 입맛도 뚝 떨어져 버려서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회사도 쉬겠다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면서 살을 뺐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마사지도 꾸준히 받고 필러도 맞았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니 제가 봐도 몰라볼 정도로 예뻐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바람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한 번을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남편의 뒤를 미행해서 증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만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내달라고 했었죠. 그렇게 의뢰를 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동서랑 절친인 여자였어요. 예비 동서가 남편과 같은 회사라고 소개를 시켜줬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의도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눈이 맞았던 겁니다.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날, 남편은 순간 저를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당신이야? 당신 맞지? 너무 예뻐져서 몰라봤어. 내가 예뻐? 어디가 예쁜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아니, 그동안 이렇게 예뻐질 수 있었으면서 다이어트는 왜 안 한 거야? 몰라보게 예뻐지고 나니 남편부터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기가 집안일은 모두 척척하더라고요. 고마워. 아직 복직도 안 해서 집안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 복직하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일은 내가 다 할게. 그래? 고마워. 내가 뭐 해줄 건 없어?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까 아이를 가지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그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남아있던 먼지 한 톨만한 정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다시 아기 가질 준비는 안 됐어. 지금 아이를 가지면 다시 살도 찔 것 같은데 그러기 싫어. 우리 당분간 아이는 가지지 말자.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내가 성급했네.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말해줘. 남편은 세상 다정한 척 제 마음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정말 이해심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아이를 가지자는 말도 안 했겠죠. 그 이후로 저 보란 듯이 아기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나 주변에 자기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아랑곳 않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피임약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피임약을 먹는 걸 보고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제가 피임약을 먹는 줄도 모르고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 닥달했었죠. 그래서 언제쯤 애를 가질 거야? 더 늦으면 너도 힘들어져.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서 탈이 나게 해? 저를 위하는 척 자신의 말이 다 맞고 제 선택은 모두 틀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의기소침해졌겠지만 남이라고 생각하니 아무런 타격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못 뵌 사이에 살이 좀 찌신 것 같네요.
나이 들고 살찌기도 어려울 텐데 건강해 보이시고 좋네요. 제가 없는 사이에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운동도 못하고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으니 확실히 살이 찌셨더라고요. 일부러 충격받으시라고 한번 언급해줬더니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저 없는 정도로 이 정도로 찌신 거면 조금만 더 지나면 제 예전 몸무게도 금방이시겠는데요? 금방 다시 운동해서 뺄 거야. 그동안 운동 못해서 그래.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살 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제가 당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실수록 근육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셔야죠. 지금 찐 살 빼시려면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소파에 앉으시려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식사량도 저에게 했던 것처럼 간장 종지에 밥을 들였었죠. 야채 많이 드시면 배는 부르시겠죠? 단백질도 드셔야 하니까 두부도 준비했어요. 집에 고기가 다 양념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집에서 밥 먹는 것 하나하나 저에게 간섭을 당하시자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셨는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알아서 해. 너 신경 쓰지 마. 어머님, 저는 다 어머님을 생각해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저한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도와드린 것뿐인데 왜 화를 내세요? 결국 자기가 쏜 화살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는지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면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짜증을 부리셨죠. 때마침 예비 동서가 시댁에 도착해서 자연스럽게 시댁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왔어?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예비 동서는 과일을 한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일부러 호들갑을 떨어줬습니다. 동서, 이게 뭐야? 포도가 얼마나 살이 잘 찌는지 몰라? 이런 걸 자꾸 어머님한테 드리니까 어머님도 살이 찌시지. 이거 도로 들고 가요. 네? 아니 과일인데 그것 가지고 그러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어머님, 안 그래도 먹는 것도 조절하시는 중인데 눈에 보이면 얼마나 드시고 싶겠어요. 얼른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려요. 두 사람은 제 행동에 얼떨떨해하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입으로는 결국 모두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반박하기도 어려웠겠죠. 제가 다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화내셔도 저는 계속 이럴 거예요. 내가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동서는 저렇게 살찌는 과일까지 들고 오는데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 이후로 동서와 어머님과 식사를 할 때에는 꼭 어머님도 무게를 재보고 식사량을 제가 정해줬습니다. 내친 김에 동서한테도 똑같이 해주려고 했었는데 동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살이 빠지면 빠졌지 찌진 않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살이 찌지 않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식사를 하고 나면 동서는 바로 화장실을 갔었는데요. 하루는 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는 먹고 토하는 방식으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죠. 자기는 그런 식으로 몸매를 유지하면서 저에게는 운동해야 한다, 먹는 걸 조절해야 한다며 훈수를 두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갈수록 밥을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거냐며 걱정을 했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거식증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 자존감이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복직한 이후로는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쪽에 신경을 덜 썼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복직 기념으로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도 가지고 오랜만에 동창들도 만났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바람을 피웠으니 저도 바람을 피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돌려주고 싶었죠. 심지어 제가 예뻐진 후로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여보, 요즘 맨날 바로 집으로도 안 오고 대체 뭘 하다가 오는 거야? 당신 동창들이면 다 남자들 아니야? 당신 결혼한 여자가 그 정도 자각은 없어? 응? 왜? 어차피 다들 친구들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뻔뻔하게 친구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듯 한숨만 쉬고선 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예뻐진 이후에는 오히려 저에게 점점 집착까지 하는 것까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할 시간에 맞춰 말도 없이 데리러 오고 제가 안 보이면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해가면서 어디냐며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제가 눈에만 안 보이면 불안해했습니다. 그 후로 제사 때문에 오랜만에 시댁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트집 잡을 일이 없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시던 어머님이 드디어 제 흠을 잡으신 거죠. 다 들었다. 너 매일같이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놀다가 들어온다며? 어디 결혼한 여자가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녀? 제정신이야 네가? 이러려고 피임도 하는 거야? 남편은 그 사이에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일러바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동안 잘 못 만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되나요? 그리고 제가 언제 몸을 함부로 놀렸다고 그러세요? 상상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 정도면 망상이에요. 뭐? 망상? 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말대답을 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함부로 놀린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죠. 그러자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어리둥절해서 무조건 아니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몸을 함부로 놀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회사에 다른 여자 있잖아. 동서가 소개해준 그 어린애. 증거도 다 모아놨어.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어? 여보, 미안해. 걔랑은 진짜 잠깐 만났었고 지금은 다 정리했어.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 용서해줘. 정리했다고 해서 바람 피웠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나를 때려. 때려서 속이 풀리면 그래도 괜찮아. 누구 마음 편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냥 이혼해. 이혼? 지금 먼저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 누군데? 너도 이런 애한테 매달리지 말고 이혼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왜 이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다 형수가 이상해서 그런 거지? 너 말 조심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남편은 절대로 저와 이혼할 수 없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나도 엄마랑은 인연 끊고 살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어쩌지? 난 당신 필요 없어. 그동안 얼마나 여기가 나한텐 지옥이었는지 떠나고 보니까 알겠더라.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뻐지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소름 끼쳐. 우리가 뭘 했는데? 바람난 것도 솔직히 네가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둘째네처럼 너도 관리를 했어봐. 우리 애가 그랬겠니? 동서요? 동서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동서 밥을 먹긴 제대로 먹어요? 매번 밥 먹고 토해서 유지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하는 인생 저는 안 부러워요. 형수님, 샘난다고 그런 식으로 무작정 깎아내리지 마세요. 증거 있어요? 믿든 말든 그건 그쪽들 자유예요. 곧 거식증까지 걸릴 것 같던데. 병든 환자 신부로 맞이하는 것도 사랑이죠. 저는 응원해요. 시동생은 제 말에 반박을 하면서도 제 말이 진짜일까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무슨 생각으로 결혼도 한 남자한테 여자를 소개해줬대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건 동서 탓도 있어요.
남 바람 피우는 것도 돕는데 자기라고 안 피우겠어요? 뭐라고요? 형, 그게 사실이야? 남편은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시동생은 남편을 보고서는 사실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절대 못 간다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더 막으면 경찰이라도 부르겠다고 하니 주춤거리면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서류를 보내니 자기는 절대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유책 배우자는 저라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동창들을 만나서 바람을 피웠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죠. 내가 걔네들이랑 뭘 어쨌다는 증거라도 있어? 당신은 증거도 없잖아. 나는 증거 있어. 이혼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구박들에 남편이 바람 피운 사진들 덕분에 속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통화 목록에 무수히 많이 찍힌 남편의 부재중 전화 덕에 이혼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접근 금지 처분도 남편에게 내려졌죠. 그 이후로 남편은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친구들도 만나고 일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함께 자주 만나던 대학 친구들을 다시 만났었는데 남편은 이혼한 후로 집에만 들어박혀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 동생도 결혼하려고 날짜까지 잡았던 여자가 거식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결혼 날짜를 몇 번이나 미루다가 결혼이 깨지고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나란히 한 명은 이혼해, 한 명은 파혼해. 집안에 어떻게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은 없는지 빠져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남편이랑 시댁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말해주니 친구들이 경악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참아냈냐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친구들도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는지 남편과는 인연을 모두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최근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관리를 안 하니 살이 다시 조금 찌긴 쪘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일하는 모습에 반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요.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지금 만나는 분과 행복하게 제 인생을 꾸며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겉모습만 신경 쓰시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